암호화폐 산업의 동향 그리고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필수적으로 추종을 해야겠죠. 그런 입장에서 2024년 4월 26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순유입, 순유출은 어떻게 되었느냐? 최근에 계속해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역대급인 순유입을 기록했던 것과 지금 분명히 대조적인 상황이거든요. 2월달, 3월달에는 20억 달러, 30억 달러, 대략 하나로 3조 원에서 4조 원이 한 주에 유입이 되었다면 현재의 경우에는 분명히 순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높은 확률로 코인 가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신규 유저, 신규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코인판에 투자가 된다면 당연히 늘어난 매수세로 인해서 코인 가격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금처럼 순유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매도를 해서 자금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코인 가격은 높은 확률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유입, 순유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현재 나타나주고 있는 이 순유출 데이터는 분명히 현재 지금 암호화폐 가격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고요. 당연히 자금 이탈이 벌어지니까 코인 시장은 높은 확률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재에 불을 붙는 게 있죠. 바로 이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요. 러시아가 9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 자산만 허용을 한다. 루블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 루블화가 러시아의 법정 통화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법정 통화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위태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인 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들면서 해당 국가의 법정 통화의 신뢰는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벌써부터 2022년부터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46,000개의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가는 비트코인 매집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법정 통화의 신뢰의 상실의 위기가 덜하겠지만 분명히 러시아의 루블화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같은 경우에도 올 초보다 3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러시아의 루블화에 대한 통화의 신뢰성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국민들, 사람들은 당연히 루블화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수요로 쏠리겠죠.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릴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거를 막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법정 통화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시장에도 악재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 거대한 악재가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악재뿐만 아니고 분명히 호재도 많습니다. 동시에 어떤 호재가 진행 중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금 비트코인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이전 반감기와 큰 차이가 있는 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큰 폭락이 일어날 수가 없다. 설령 그러한 큰 폭락이 일어날지라도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일어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은 수많은 글로벌 기관들과 국가들이 매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4년 전에 2020년 5월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어났을 때도 그 직후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무빙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올랐다. 이렇게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또 차트를 조금씩 축소해서 보시면 이렇게만 오른 게 아니고 이까지 계속해서 이까지 또 이까지 끝도 없이 올랐다. 이까지 끝일 것 같지만 또 이까지도 끝이 아니다. 또 어떤 부분을 보여줬습니까? 또 이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빙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8배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5월 12일부터 반감기가 시작되었던 2020년 5월 12일부터 8월달까지 이 3개월 동안은 분명히 매집의 기간이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지부진한 폭락의 무빙이 아니고 매집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2024년 이번에 폭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는 매우 엄청난 기회이다. 무조건 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대기 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는 안정할 것이다. 기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매집을 대기 중인 국가들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게 터졌냐? 드디어 이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 접근권을 12개 펀드로 확대합니다. 이게 대박 호재죠. 2시간 전 속보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12개 펀드에서 비트코인 ETF 접근을 위해 SEC의 승인을 구한다. 비트코인 ETF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에는 통제는 비트코인 ETF 노출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는 12개의 펀드 ETF, 비트코인 ETF 펀드에 대해서 SEC에 신청을 했고요. 15,000명 이상의 브로커가, 이 브로커가 뭡니까? 중개인이에요. 이 중개인 끼어들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보통 하나의 중개인, 이 중개인이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증권사들 있죠, 여러분들. 증권사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증권사들이 수도 없이 많죠.
뭐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카카오증권 이런 증권사들 혹은 은행들도 보험도 판매하고 증권도 판매하죠. 뭐 방카슈랑스라고 해가지고 보험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다 중개 기관이에요. 그럼 이런 은행과 이 증권사들이 다 포함돼서 15,000개 이상의 브로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 하나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관들 하나에 못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고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쏠린단 말이에요. 이 15,000명 이상에서 이 각각의 한 개의 브로커마다 수천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그게 모건 스탠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그럼 그런 12개의 비트코인 ETF가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아주 단단한 하방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설령 폭락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다시 크게 반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폭락이 온다면 이거는 역대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 뭡니까? 이 모건 스탠리는요 AUM 총 운용 자산이요 3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얼마죠? 현재 환율이 1,400원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로 치면은 4,200조 원의 자산 운용하는 운용사가 바로 모건 스탠리예요, 여러분들. 유명하죠? 블랙록이 탑 넘버 1이고요.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3대장으로 유명하죠. 물론 그 위에 블랙록이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에 이 모건 스탠리 진입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 다음에 JP 모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디스하고 있지만 분명히 JP 모건도 나중에 참여를 할 것이고 골드만삭스도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로 부가 나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횡보의 구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트코인은 결국 비상할 겁니다.